남편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는 항상 뭐를 우리가 따지냐면 열정을 얘기를 많이 해요. 열정. 어딘가에 자기가 기분 좋은 곳에 몰입되는 힘을 열정이라 그래요. 자기가 좋아, 재밌는 것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재미에. 일에 열정을 갖는다는 얘기는 일 자체가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 거야. 뭐 거기에 딱히 뭐 감정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미라는 거는 탁 멈추면 사라져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에 몰입돼 들어가는 게 열정이에요. 그런데 열정의 정반대가 뭐냐? 열정의 정반대가 열등감이에요. 자, 왜 이 열등감이 중요하냐면은 열등감은 경제적인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학력에 관련된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외모 관련된 열등감도 있을 거고 별의별 열등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인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 남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타인과 비교를 해서 이거는 타인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에 관련돼서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고 요 열정은 뭐예요? 타인에 비교했을 때 자기가 가장 즐거워 재밌는 거니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정반대죠. 이 정반대가 이 열정과 열등감은 정반대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정이 많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타인과 연결이 됐을 때 여기가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밖에서. 그런데 집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아내가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평상시엔 그걸 몰랐었는데 아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단정 10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 결혼 시작할 때 아내가 부유해.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거라든가 뭐 하는 거 늘 처갓집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고 뭘 했고 워낙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져가게 되면 경제적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열정을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경제력, 돈 버는 데에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자기를 다 투입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어디에 재밌고 즐거운 곳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것에 정반대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경제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에 관련된 성에 관련된 거에 완전히 미친 관계 중독 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계 중독도 열정이 왜곡된 거니까 어쨌든 관계 중독이야. 그럼 뭐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인간관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의 열등감. 인간관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인간관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특이하게 아니 선생님 이 남편하고 집안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인간관계 아니냐고. 맞아요. 다 인간관계예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인간관계예요. 아내와 자식에 관련돼서 뭐가 자기가 인간관계에 열등감을 갖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갔는데 아내는 별로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또 그럭저럭 살아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하나를 향해서만 가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언제 생기는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내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력에 관련되는 학력이 되게 좋아. 박사를 가지고 있어. 대학 교수야. 근데 자기는 학력이 고졸밖에 안 돼. 고졸밖에 안 돼. 그러면 학력 컴플렉스.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이거야.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맞아. 굉장히 지적이고 멋있어.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더니 매번 할 때마다 밥그릇 하나 가지고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남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중요한 건 뭔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많이. 열등감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내와 비교되는 경제력이니 그 다음에 학력이니 외모에 관련된 것은 뭐든 이 열등감이거든요. 이 중에서 열등감 중에 제일 무서운 열등감이 뭐냐? 남자들에게서 제일 무서운 열등감. 성이에요. 성적 열등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디든 간에 이걸 투입해서 이놈을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해요. 남자는 성 열등감이 딱 만들어지면 무조건 일로 가요. 다른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경제적 열등감은 경제적 열정을 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뭘 만들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 성이라는 건 못 견뎌요.
그날 바로 이걸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죽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면은 이 남편들이 이 열등감은 언제 이 선거가 하는 데서 열등감을 느낄 때는 뭐냐면 뭐가 있을 때 성기능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때 되면은 이 안에서 안 찾아요. 쪽팔려가지고 어디에서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남자들에게. 이게 열등감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반대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정으로 갈 때 관계중독으로 빠져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더 악화돼요. 더 악화되기 때문에 열등감이 더 악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의 이 관련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들이 치료를 해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서 부부가 같이 치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아내에게 주는 과제와 남편에게 주는 과제가 틀려요. 전혀 달라요. 남편에게는 이거를 회복하는 과제예요. 이거를 회복하면 얘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남편에게 이거를 회복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여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열등감에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낼 이유도 없어요. 뭐냐면 이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제1번이 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번이에요. 무조건 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도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도하는 남자들은 다 성기능 장애가 있어요. 웃기게도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기능 장애가 외도하면 분명히 성기능 장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성기능 장애가 없는 이유는 신체에 질병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기능 장애가 있으면 신체 질병은 안 생겨요. 근데 성기능 장애가 분명히 외도를 하고 있는데 성기능 장애가 없어. 성기능 장애가 없어 그러면 신체 질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신체 질병이 안 생기는 남자들 성기능 장애가 왜 생기느냐?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신체 질병을 더 이상 성으로부터 신체 질병에 관련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성기능 장애를 탁 만들어서 하지 말아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들 신체화 현상이랑 같아요. 신체화 현상 아세요? 신경성 두통.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가슴 통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신경성으로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소화불량이라든가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다 신체화 현상이거든요. 신체화 현상이 생긴 이유는 신체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거기서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상간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건 다 사라집니다. 신경성 두통이 있던 사람이 두통 다 사라지고 뭐가 또 사라져요? 생리통도 다 사라져요. 상간녀들은 그게 다 사라져요. 이게 없어진다. 이거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신체 질병이 만들어져요.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신체를. 성을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사들이 우리 전문가들 중에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거를. 실제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들은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다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 열등감이 외도를 만들게 되는데 열등감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열등감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것이 항상 열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거를 회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남자들은 즉각적으로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성의 열등감이에요. 성적 열등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부부관계를 한다든가 뭐 한다 할 때 남편에게 약간의 성기능 장애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 그러면 어쩌면 그때 이후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후부터 외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 남자들에게. 여자는 이렇게 작용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의 관계 중독에서는 열등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등감만큼이나 열정이 커요. 여러분들은 남편들이 열정이 굉장히 많죠? 왜 많을까? 뭔지 모를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라고 돈 버는데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요게 돈에 관련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죽으라고 내가 뭔가의 학위, 관계, 우리가 관계적 가치라 그러는데 사회적 지위를 향해서 열심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지위.
사회 지위에 관련되는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패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가 계산이 다 돼요. 이 정반대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도를 했다. 볼 것도 없어요. 성경장에 이 성에 관련된 이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남편한테 그거를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거를 너 이랬지 저랬지 이거 얘기하면 쪽팔려서 여기 다시 나와요. 안 건드려요. 이 부분은. 남자들 이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정리되거든요. 여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여기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남편들 그냥 웃어주라가 아니라 그냥 내부터 먼저 치료하라고 그냥 남편은 저절로 치료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저절로. 항상 이 열등감은 열정하고 비례해서 정반대해서 비례해서 커요. 열정이 강하다면 그 사람은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열등감이 많으면 사랑이 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으면 집착이 강해요. 집착.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남편에 대한 집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라져요. 이게. 그래야 이 상처들이 사라지게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내가 정상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반대 상처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